압도적 재미 매불쇼. 결국 이분이 나오셨네. 이분 요번 나오셨다. 요번 나오셨어요. 요번 나오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나오셨습니다. 이분. 이분 나왔어. 이분이 드디어 나오시고야 말았습니다. 네. 김갑수 선생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거 왔다. 큰 거 왔어. 나 때문에 완전히 아닙니다. 사과의 아이콘. 아닙니다. 사과 또 사과. 아닙니다. 네. 선생님 아니라고요. 근데 좀 한편으로 이런 건 있어요. 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의 발언을 제가 이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혼자서 좀 고뇌가 좀 많았다는 점은 좀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뭐 네. 아는데 고뇌가 그- 좀 있었죠. 선생님 거창한 얘기 거기까지- 말고 자, 언급 안 해. 그거 안 할게. 네네네. 뭐냐면 나는 그 신문 기사서부터 정치인들 발언까지 실명 비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게 이제 입증된 사례 같아요. 네. 그 선생님 네. 말 나온 김에 딱 진짜 제가 요거까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연자를 모셔놓고 발언을 재단에서도 안 되고 제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시지 말아야지. 네, 그럼. 예.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 정도 비판을 날카롭게 하는 거하고 그 어떤 그 뭐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조금 너무 과한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유가 있지. 그것만 조금 이유가 있죠. 예. 그건 내 못된 성격 탓이죠. 네. 반성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한 주 한 주 고용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체육 닥치라는 의견이 지금 계속 올라. 체육 닥쳐 임마. 선생님 팬들이 너 많으시네. 닥쳐 임마. 어이. 네가 뭔데 임마. 뭐 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1부 끝나고 수산이가 저한테 형님 괜찮아요. 잘하시면 되죠 하면서 이렇게 네. 토닥이면서 나갔거든요. 네. 그 뒷모습이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커 보이는지 네. 곽수산. 네. 알겠습니다. 뭐 체육 쫄았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 아주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거는 멋져. 진짜 명확한 제 네,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께 굴복하지 말씀을 않습니다.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선생님 뭐 첫 번째부터 갈까요? 아니 그 좀 네. 전 코너가 좀 뻑뻑하니까 빡빡하게 이 했었습니다. 매블 엔터에서라도 뭐 가령 르세라핌이 코첼라에서 이번에 공연한 거 지난 토요일인데 아 선생님 그 리스랩 엄청 좋아하시고 그 아주 국뽕 많으시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여기서 아니 다 아는데 아니 그 다 아는데 네. 거기에서 그 가창력 논란이라고 난리던데 코첼라 라이브. 코첼라 페스티벌에 K-팝 가수 중에 역대 최단 기간에 진출했습니다. 단독 공연을. 네. 1년 반 아, 데뷔 1년 르세라핌이. 반. 네. 뭐 자랑스럽지. 굉장히 박수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근데 막 지금 배렸다고 기사는 난리던데. K 음치냐, 뭐 보컬이 끔찍했다, 뭐 이런 외신에서조차도 아. 그런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아쉬운 건 그래도 좀 과도한 비판이더만. 근데 아, 어쨌든 그래요? 오늘 그게 소재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코너인데 네. 그러기엔 상황이 엄중해서 아무튼 그 르세라핌 네. 가창력 논란이라서 나 속상하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 나는 그 중에 사쿠라를 제일 좋아하는데 일본인 친구가 멤버입니다. 제일 네. 공격받아 그 친구가. 가창력 때문에요? 이번에 이거 그렇게 속상하더라고 나는. 어. 아무튼 이거 참. 아무튼 뭐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건 오늘 뭐 아니었고요. 주된 포인트는 아닌데요. 네네. 첫 번째 소식 가져왔습니다. 4.19의 이승만 특강 말이 됩니까? 첫 번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4.19에 네. 이승만 특강을 한다고? 특강.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더 아니, 화가 그러니까 나실 것 같아요. 5.18에 전두환 특강 한다고? 그렇죠. 그런 아니, 말이 안 느낌이죠. 되지. 네. 이거는 야 임마 이 자식아 잘못 적당히 가져왔나? 해야지 임마.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뭐 어디 진짜였습니다. 학원 같은 데 그런데? 아예 학원 같은 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또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19에 만나는 이승만 특강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이 영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의 특강을 4월 19일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자 연기를 발표하던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너는? 4월 19일이잖아요. 아니, 4월 19일. 5.18에 전두환 아, 나 기가 강연이 막히네. 말이 되냐고. 날짜도 진짜 참 저렇게 잡았는데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건국전쟁 감독이 들려주는 현대사 재조명이라는 골자로 안보교육 특강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김덕영 감독 우리 코너에서 진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아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잖아요. 이날도 사실 이런 업적, 공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날 강사로 초빙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비판글이 올라왔고 실제로 뭐 한 단체에서는 서명까지 받았는데 15일 기준 반대 청원이 150명이었는데 15일 보니까 2,000명 가까운 또 서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특강 연기 여기에서 더해서 이제 취소까지 결정이 됐는데 아 처음엔 또 연기였어. 연기로 했었어요. 예. 아 선생님 저 진짜 힘 빠져요. 근데 4.19 날 뭐 있든 아니든 그 이승만 찬양 강연이 일부는 말이 되고 일부는 말이 안 되고 이거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왜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예를 들어 이승만 바로 알기. 난 이런 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승만을 존경하고 아니 그건 말이 안 찬양하고 되지. 싶어서 책을 쓸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학술 있죠.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네. 강연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민간 차원에서는 그런 의견이 허용돼요. 뭐 할 수 있겠죠. 80년대 정반대 쪽에 우리 극단이 뭐였냐면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쓴 그 한국전쟁 기원이라는 책이 우리를 열광시켰는데 그게 6.25 전쟁을 이 남북 유도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으로 안 본 그런 견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극단 견해가 있고 그게 사회에서 막 토론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 전쟁 기념관의 강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3.1운동 4.19야. 즉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이 이승만 독재 체제로부터의 이 극복 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헌법 정신의 명문화가 있는데 이걸 국가기관에서 정면 부정하는 강연을 한다는 의미는 쿠데타라는 얘기죠. 위헌이지 위헌. 예.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네. 게 어느 날 무력으로 하룻밤 일어나는 걸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게 전 코너에 등장하신 김종대 교수가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듣고 또 듣게 될 단어예요. 연성 쿠데타라는 거예요. 연성 연성 쿠데타. 네. 아. 자, 그 얘기를 잠깐 좀 오늘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책을 한 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200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임레 케르테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헝가리 작가고 네. 이 독일의 망명에서 이제 양쪽 나라에서 거기 그 작품 중에 운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헝가리 어디 14살 소년이 영문도 모른 채 저 유태인이었거든.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를 겪고 고향 마을에 돌아오는 스토리예요. 네. 그럼 되게 나치 전쟁 배경이니까 끔찍한 얘기겠구나 일 텐데 네. 이 저 작가 자신이 나치 수용소 체험자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치 하에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도 맛있는 밥이 나오면 빵이 나오면 너무 맛있고 노역하러 나가서도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평온한 일상이 그때 하루하루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독일이 그랬어. 나치 정부가 등장을 해갖고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까니까 독일의 시민들 거기에는 양식 있는 사람, 독실한 기독교인 뭐 다 있잖아요. 네. 아우토반 이 고속도로 까니까 막 환영 행사에 박수 치고 그다음에 베를린 올림픽 대성공을 거뒀거든. 올림픽 경기 이뤄지는 거 막 참여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하루하루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거대한 홀로코스트, 대학살과 전쟁이었던 거죠. 네. 근데 역사책으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깜짝 놀라지만 실제 그 일이 진행되는 하루하루는 마치 그냥 똑같은 일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가령 지금 오늘 정치 뉴스를 TV를 틀면
총리가 사임했다는데 다음에 누구를 뽑지? 누구야 이런 얘기를 정치 논객들이 막 하고 있고 비서실장은 누구를 뽑지? 이걸 막 흥미거리로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면서 막 얘기를 해. 아, 이 좋은 말씀이다. 지나놓고 보면 이게 거대한 사건일 수 있는 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하루하루의 평온한 일상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다, 좋아.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나중에 김도경 건국전쟁 그 강연 얘기 전에 그걸로 마무리하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성장 절벽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꼭 어느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속성장 해고 2000년대 접어들어서 민주화 이후에 선진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동력을 상실해서 경제도 여러 가지 한계치, 인구 절벽, 뭐 이 대외 그 국제 관계 여러 변화 때문에 하여튼 많은 그래서 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게 특히 청년 세대가 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가득 차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자 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마다 유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후진국 경우는 군이 주로 출몰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군 세력은 퇴조가 되면서 검사들의 권력이 한없이 커진 다음에 검찰 권력이 현실 대통령 권력을 위협하다가 실제로 집권까지 하게 네.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한국에. 대단한 일이 그래서 생긴 그들이 거죠. 이게 보통 극우 세력이 많은데 한국의 이 극단 세력은 극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족주의의 반대쪽이잖아요. 네. 그걸 보통 이제 요즘 안 쓰는 용어인데 매판 세력이라고 그래요. 외세에다가 이 국익을 많이 넘겨주는 대신 권력 보장을 받는 걸 매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미국에 다 이 공장 이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매판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극단 세력이 집권을 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시무시한 적이 있어야 돼. 그렇지. 예. 그래서 집권자의 입에서 나온 게 공산 전체주의. 이것은 야권 반대 정당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그렇죠. 일건 시민 사회에서 내 정부를 이 정부를 우리를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야. 네. 또 하나가 카르텔. 사회는 각종 세력들이 있잖아요. 학계가 있고 노동계가 있고 이들을 부패 카르텔 이렇게 규정을 해요. 네. 이들이 적이야. 그래서 이들을 막 물리쳐야 돼. 그 방법은 물론 지금은 군대를 동원한 군사력이 아니라 소위 합법적 사법 권력으로 이걸 만들어가죠. 네. 이게 똑같이 벌어진 일이 이 지금 룰라 정권 들어서기 전에 브라질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제 막 진행되면 뭘로 귀결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민족 구성이 다양한 나라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면 대개 내전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래요. 근데 더 많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반드시 벌어진 일이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 중산층이란 주권 의식이 강하고 헌법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기 목소리가 큰 집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통제하기가 어렵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대신 다수의 중산층을 저소득층 70~80%로 떨구고 어마어마한 이 자본력과 힘을 가진 상층부로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열심히 가속하시면 안정적인 영구 집권 체제가 마련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중산층을. 그게 가령 내수 경제가 이제 경제 우리나라의 축인데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두 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세금을 극단적으로 적게 걷은 다음에 정부 지출을 확 줄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보조금 받던 자영업자들이 700만이 다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중산층을 엄청나게 3년 동안 남은 임기 동안 줄여버리면 이 처음에는 저항을 하나 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면 저항 의지가 꺾인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강력한 상류층과 대부분의 하류층으로 사회를 이원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요. 네. 그걸 의미하는 정부의 발표가 바로 건전재정입니다. 아, 건전제죠. 네. 정부 지출을 확 줄여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네. 그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제 좀 풀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그 국무회의에서는 민생을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네. 민생을 위해서 건전재정을 한다는 게
바로 정부 지출을 대폭 줄여갖고 네. 중산층 붕괴를 향해서 치달으면 그동안은 좀 시끄럽겠지, 복잡하겠지, 저항도 만나겠지. 그러다 궁극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이원화돼버리면, 양극화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하는 신념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 의도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안 건 믿어지죠. 말이 안 그래서 되는 것 사람들이 같은데. 이렇게 해요. 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안 해 뭐 네. 이런 어. 이게 전부 한가한 소리란 얘기예요. 한가한 소리란 얘기야. 아, 그런 것들은 예, 지금은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성 쿠데타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굳이 김덕영의 건국전쟁 영화를 사례로 들어온 게 네. 군이 쿠데타를 했을 때랑 똑같이 검사에 의해서 연성 쿠데타가 이루어지면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검사 집단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수없이 많은 바람잡이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피해주의자들이 영화를 있겠죠. 만들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네. 심지어 이번 총선거 때 보면 집권당의 후보로서 바로 극우나 극단주의자들이 함직한 주장을 한 후보들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물론 후보 사퇴를 시킨 적도 네. 있고 네, 그렇지만 네. 또 근데 많은 안 시킨 경우가 사람도 그렇지만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좌우가 있는 정권에서는 도저히 출마시킬 수 없는 네. 극단 세력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뻗어시 당의 이름을 달고 출마를 합니다. 네. 이건 마치 민주당에서 김일성 정권 만세, 김정은 정권 만세 하는 수준의 사람을 네. 출마시킨 거와 같은 수준의 네. 일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국가 기관에서 이런 식의 강연을 한다는 건 작은 사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 잠시 발톱을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 독재화를 넘어서서 극단주의화된 그런 정권들, 극우 정권들이 추진했던 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이라든지 중산층 붕괴라든지 이런 일이 매우 가속화될 그런 과정 속에 네. 있다. 우리가- 다만 밝은 얘기 마무리 두 가지를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냐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총선을 보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한 50% 남짓은 존재한다 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 입증이 됐고 네.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한국이 독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은 굉장히 강력하고 영리하고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검사 집단이. 그런데 그 대표 선수가 세계 수많은 독재자들은 첫째 되게 영리하고 선동 능력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독재를 해. 예. 근데 다행이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잠깐 이렇게 나타났어. 그건 다행이네요. 그건 매우 다양한 일이어서 역사의 코미디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저기요. 그게 밝은 얘기예요? 그게 밝은 얘기야? 역사상에 등장한 아이고. 독재자를 보면요, 일단 연설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네. 수백만 군중이 막 눈물 흘리고, 예. 네. 그다음에 단기간에 현실적 이득을 막 줄 수 있어야 독재자예요. 네. 그래서 사회 어떤 계층들은 그 독재자로 인해서 막 혜택이 생겨갖고 막 미쳐 날뛰는 일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밝은 얘기다 이거죠? 아이고 참 밝아서 좋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지 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의 주장의 요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큰 흐름이 진행이 되고 맞아요. 있다라는 건데, 예. 뭐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측면은 있는데 그거를 뭐 다 뭐 판을 깔고 큰 계획하에 간다. 나는 뭐 그거는 좀 동의가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아마- 순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내가 양보를 못 하겠는데 네. 만약에 현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전 사회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질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정치와 가까운 스타들 홀리 테이너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 예, 네. 정치인과 연예인의 합성어거든요. 이게 정치적 태도를 좀 분명히 밝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우기영님이 홀리 테이너일까요? 저는 그냥 스타 아닐까요? 왜 이렇게 밝아요? 이거 장악됐어. 이게 뭐 주장입니까? 그거를 넘어서 국회의원을 만드는 사람이지. 아니 사실관록이죠. 이 야,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코미디의 정의가 있거든. 예. 시차 공격이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데 진짜
최욱은 천재다. 어. 내가 어떻게 오. 거기서 그 발언이 나오냐. 기분 진짜 안 좋아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요. 말씀 좀 삼가 주시고요. 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번 총선 22대 총선에서도 플리테이너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 씨, 뭐 원희룡 네. 후보의 단짝이었죠. 얘기 많이 네. 했으니까. 해병대 출신 가수 김은국 씨, 이 두 사람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샤라웃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번에. 그리고 야당은 배우 이원종 씨 그리고 배우 이기영 씨 등이 이번 총선에 등장을 해서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 지지를 넘어서 출마까지도 합니다. 가수 리아 김재원 씨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이 됐고요. 당선됐어. 예. 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진종호 씨 음.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됐어. 3번을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네. 사실 이 폴리테이너의 명과 암이 좀 분명할 것 같은데요. 스타로서 인지도 덕분에 이 정치인으로서의 인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22대 국회 과연 이번 셀럽들의 국회 입성기는 어떨지 저희가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건 좀 짧게 말하고 싶은데 네, 짧게 가시죠.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 등장한 연예인을 포함한 셀럽 이름이 지금 이 허재문 씨가 얘기한 이름들 정도예요. 뭐 이천수, 김문국, 이원정, 이기영, 리아, 진종호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엄청 적은 거예요. 네. 네, 적죠.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세 축을 보세요. 하나는 경제, 하나는 국방력, 하나는 문화예요. 아. 이 세 가지 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K컬처. 그러면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 영역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이거든. 자연스럽죠. 연예인이 출마를 하건 지원 발언을 하건 뭐 준 정치 활동도 많이 있잖아요. 직접 출마가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문화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본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도 개입하고 목소리를 낼 텐데 네. 안 그래. 약간 좀 뭐가 주눅든 거 같아. 얼어붙은 거. 음. 얼어붙은 거. 대중으로부터 그러니까 대중이 이원화돼 있으니까 양편으로 나뉘니까 그 절반의 대중을 잃지 않고 싶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소위 사법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조그마한 소송이나 문제 제기에도 온통 끌려다니면서 네. 말도 못할 일을 겪게 되는 예. 내 가까운 사람도 터무니없는 고소에 걸려갖고 4년을 고생했는데 물론 당연히 1, 2심 다 무죄가 나고 배상금 몇 푼 받았지만 그 4년 동안의 시간과 마음 끓이는 건 말도 못해. 그렇죠. 사법 소송으로 이 인간을 골탕 먹이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문화 종사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 수는 없는 거다. 아, 작가가 되건 오히려 작다. 화가가 되건 가수가 되건 영화 배우가 되건 또는 그 뒤에서 엔터 사업을 하는 뭐 사업가나 뭐 중간에 PD나 이런 쪽이 엄청나게 더 많이 진출해서 예. 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이들의 목소리가 위축돼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의 너무 그 경직돼 있다? 활력과 성장과 창의성을 네. 정말로 좀먹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존경하는 아까 나오신 뭐 누가 나왔죠? 정치인들 네. 그런 사람들만 세상의 결정권을 다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일부에 그건 안 나왔던. 돼. 그러면 정말 안 좋은 거야. 네, 안 돼. 그분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나 이 세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많은 논의 속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성 정치권의 사람들만 들어차갖고 네. 논의를 해 나간다면 어떠한 맞아. 창의적 변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아니 그 국회의원 너무 법조인이 많아. 어. 아니 그 입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법조인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맞아.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입법기관이라고.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법조인이 너무 많아.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조인을 전문위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선생님. 직접 나와서 출마하는 게 어쩌다 있을 수 그렇지. 있어. 그래서 이게 뭐지 피선거권제 헌법 위반이라고들 하는데 난 이건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 검사와 판사 출신은 피선거권을 10년 제한을 해야 돼. 지금 검사 출신. 조금 이따 수연 한 장만. 선생님 개인 생각이니까. 아니
선생님 저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세요. 저기서 손은 들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수연한 장판 녹화 때문에 오셨거든요. 아, 근데 검사 판사만은 정말 자기가 차후에 가담할 정치권하고 연계돼서도 안 되고 그거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그 예. 목적성으로 해서도 안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판사 검사는 사직후 10년 후에 출마할 수 있다 하면 전달됐으니까요. 예. 야, 그 밖에 좀 잠깐 모셔. 우리가 불편해서 그래.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잠깐 모셔. 네. 더할 얘기가 있는데 참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매우 저도 동의하죠. 아니 똑같아 저도 생각이 똑같아. 대신 판사들의 월급은 난 3배로 높여. 아 그것도 저는 좋습니다. 존경해주고 예. 학교에 이 판사가 강연 왔다 좋아요, 그러면 저도. 정말 저는 좋아요. 최고로 대접해주는 그런 사회가 돼요. 저는 좋습니다. 네. 뭐 내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될까요 오늘? 아 시간 다 됐어요? 예. 박보람 씨 돌아간 얘기를 좀 준비는 했는데 네. 또 좀 너무 좀 슬퍼서. 네네네. 슬픈데 약간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늘 뭐 그 아무튼 사이버 레카들 시끄럽게 하는 거에 대한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많으니까 나중에 네.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박보람 씨의 명복을 저희가 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길게 하기가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국회의원 너무 법조인이 많아. 너 저도 그거 같은 생각이에요. 너 어디 그 축구하러 가갖고 이런 얘기 해라. 알았지? 손흥민 딱 골 넣었을 때 갑자기 그냥 불현듯 국회의원 법조인 너무 많아요. 갑자기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 너도 목소리를 내야 돼. 자꾸 눈치가 보이네. 입법 기관입니다. 아니 한마디만 끼워둡시다. 네. 지금 저 총리하고 비서실장 관두니까 후보에 오른 사람 이름이 검사 첫날 출신 원희룡. 원희룡과 권영세인데 둘 다 권영세. 검사. 다 검사 출신이야. 대통령도 그런 것좀 검사, 안 했으면 비서실장도 좋겠어요. 검사, 네. 총리도 검사. 예. 그다음에 더 웃긴 건 집권당 지금 당 대표가 이제 검사가 아웃되니까 지금 저 원내대표가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경찰. 방통위원장 검사. 이런 이런 나라가 아유, 어디 있냐고. 아니야. 미개 아이, 국가냐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